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오늘 오면서 보니까 벌써 가을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초가을엔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모두 건강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현종과 그 이름도 유명한 양귀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당현종. 자, 당나라 6대 황제입니다. 이름은 이융기. 네. 자, 좀 거슬러 올라가서, 자, 3대 황제 고종 이치가 죽고 난 후에, 척척무후는, 셋째 아들, 그 황태자 이철, 이 사람은 나중 이름을 또 이현으로 개명합니다. 이철을 중종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척척무후가 아들이 4명이었는데, 그 앞에 첫째,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독살시켰고, 둘째 아들도 막 이렇게 죄를 덮으셔가지고 유배 보냈다가 자결하겠죠.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참 능력이 있는 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 셋째 아들 황태자 이철이 이제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54일 만에 또 끌어내려요. 퇴위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중종의 황후, 성이 위시고 위황후의 아버지 위현성이라는 사람을 문하시중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승진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제 고속 승진시킨 거 아니냐 이런 투로 말을 하니까 내가 황제인데 내가 그까지 그걸 못 하겠느냐 이런 투로 이제 중종이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했고 이런 게 이제 그 척척무후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척척무후가 이것들이 또 뭔가 사당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화를 내가지고 54일 만에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황제였던 사람을 여릉왕으로 격하시켜가지고 저 멀리 방주라는 곳으로 막 거의 유배 보내다시피 멀리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죠. 넷째 아들 이단을 이제 즉위시킵니다. 그 예종 이렇게 해서 이제 척척무후가 본격적으로 수렴청정을 합니다. 사실 그 척척무후의 꿈은 지금 마지막 단계인 황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아들 둘을 또 이렇게 황제에 올리는 거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아직은 자기가 그 황제에 오를 그게는 아직 안 돼. 환경 조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들 즉위시키고 이제 수렴 청정을 합니다. 근데 셋째 아들 중종은 굉장히 성격이 유약하고 좀 우매하고 무능하고 좀 그래요. 그렇고 굉장히 어머니를 두려워하는 이런 아들이고, 근데 예종은 좀 아주 부드럽고 이런 걸 있지만 상당히 현명하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쾌활한 측면도 있고 좀 존경하고도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굉장히 또 효성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는 아주 깍듯이 이렇게 하고 정말 그 기가 더 센 어머니 밑에서 허울뿐인 황제지만 이제 그거를 감내하면서 황제로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뒤에 690년에 척척무후는 이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하고 예종을 폐위시키고 그 자신이 황제로 등극합니다. 성신 황제죠. 그래서 이제 국호도 지금 당나라였는데 이거를 주로 바뀝니다. 주나라로. 주나라는 고대에 있었잖아요. 주나라. 그래서 이 무척천, 척척무후를 무척천이라고 하거든요. 무씨가 세운 주나라다 해서 별칭을 무주라고도 합니다. 또 큰대자 써서 대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호를 주로 바꾸고요.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황제였던 예종을 황희계성자, 황사, 그 태자인 셈인데 태자보다 약간 격이 조금 낮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태자하고 뭐 같은데 하여튼 황사로 삼고 또 성을 이름이 이단인데
자기 성인 무시성을 내립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척정무가 황제를 등극했잖아요. 등극하고 보니까 이제 한 가지 현안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척정무가 66세 때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 과연 이시로 할 것인지 무시로 할 것인지 이게 궁중에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근데 척정무는 자기 성을 따라서 무시로 하고 싶어 해요. 무시로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무시는 황족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이시로 하려니까 이것도 나라는 그 주나라고 자기 황제 자기는 무시인데 또 이시를 황제로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척정무도 굉장히 그 선택을 하는데 골치를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단 바로 전에 예종 황제였던 이단, 지금은 황사죠. 황이 개성작 하는 뜻의 황사인데 이단이 척정무가 볼 때는 아직 좀 믿음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뭔가 황제를 맡길 만한 이게 아니어서 조금 신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무척천의 조카인 무성사 또 무삼사 이 조카들은 자기들이 황제가 되려고 노리고 있어요. 황제가 되려고. 이제 이런 가운데 이단의 그 집의 노비 위다낙 하는 노비가 모함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함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단의 이제 정비 그러니까 정실이죠. 유씨가 있고요. 또 두씨는 이용계의 생모입니다. 정실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위다나가 그 모함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유씨와 두씨가 몸에 독충을 지니고 남을 저주하는 주문을 외웠다 이런 식으로 모함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무곡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왜 저주하는 거, 왜 인형에다가 막 바늘 꼭꼭 찌르고 막 저주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무 인형을 땅속에 묻어놓고 막 저주하는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당시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데 이 두 유씨와 두씨가 그거를 했다 하면서 위다나가 모함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시 일족들이 이제 무상사, 뭐 무성사, 무삼사 이런 것들 비롯한 무시 집단들은 이단 황사에서 폐위시켜야 된다. 황희 개성사에서 폐위시켜야 된다. 막 들고 일어나요. 자기들이 이제 황제가 되려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척정무가 이 두 사람을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피살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단과 그 5 아들 다 궁중의 연금 상태에 들어가죠. 자, 그 무시 집단은 이단의 황사 폐위 또 무성사의 황태자 책봉 이런 걸 막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5 아들 모두 이제 연금되고요. 그전에는 이제 황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슨 왕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제는 군왕으로 격화됩니다. 이용기 경우에는 초나라 할 때 초자, 초왕에서 임치왕으로 격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왕하고 임치왕하고 이게 격이 다른 건데 이제 군왕으로 격화됩니다. 5 아들 모두가. 그래서 이단이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또 하나 그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이 모반을 꾀했다 하고 또 모함을 해요. 모함을 해가지고 이단의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고 막 그렇게 동조를 합니다. 모반 꾀했다고 막 동조를 하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 안금장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뭐 직업인 것 같아요. 노래를 직업으로 하는 그런 건데 천민계층 중에서는 제일 또 높은 그거랍니다. 그 안금장이 아주 용감하게 변호를 합니다.
이제 그 조사하는 사람한테 내준신이라고 아주 가혹한 형벌 같은 걸 굉장히 가혹하게 하는 홍리가 있었는데 유명한 내준신 앞에서 안금장이 목숨을 내걸고 변합니다. 우리 저기 내가 가슴을 갈라서 우리 황사가 그 모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가슴을 칼로 이렇게 갈릅니다. 그래서 막 피가 솟구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 있던 그 측정무가 보고, 아, 저 사람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자기 아들 이단이, 황사 이단이 모반을 꾀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이제 최대 자기 정치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좀 모면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하면서 이제 척추무가 결국 자기 후계를 이시로 할 것이냐 무시로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시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아들 쪽으로 이렇게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종 54일 만에 그 황위에서 그 폐위됐던 중종, 저 멀리 그 유배되어 있던 중종이 이제 낙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니까 척추무가 중종을 그 전에 황제였잖아요. 이제 자기가 지금 황제니까 그 중종을 태자로 책봉합니다.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죠. 태자로 책봉해가지고 원래 이름 이철인데 이거를 이현으로 이제 개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예종 황제였던 이단, 중종 이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현으로 개명되는데 여기가 형이고 이단은 넷째잖아요, 동생. 이단은 이제 왕으로 상왕 해가지고 상왕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위다나의 모함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다섯 아들도 6년에 아무 죄 없이 육패 생활을 했던 다섯 아들들도 이제 궁중 육패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 그 척추무가 이 다섯 형제한테 저택을 하사했어요. 아주 저택을 잘 지은 저택을 하사해가지고 거기 다섯 아들들이 그 각자 이렇게 살았어요. 같이 이제 큰 집에서 같이 사는 이 집을 이제 사람들이 오왕택, 다섯 왕의 집이다. 이래서 오왕택. 이단의 다섯 아들, 그러니까 이용기도 여기 이용기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 형제들이 굉장히 우애가 좋아요. 참 우애가 좋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척추무가 이제 그 중병에 걸립니다. 중병에 걸려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재상, 장간지, 뭐 환원범 이런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중종을 폐위한 지 25년 만에 복위시킵니다. 지금 중종이 돌아와 있잖아요. 낙양으로 돌아와 있는 중종을 이제 다시 황제의 자리에 복위시킵니다. 자, 척추무는 이제 와병,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용기는 이단의 셋째 아들 이용기는 노주라는 지방에 그 별가라는 직책, 노주 별가, 그러니까 노주라는 지방의 자사의 보좌관으로 이제 일하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참 정치적인 경험도 쌓고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민심도 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장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당나라 조정은 아주 참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 중종이 굉장히 25년 만에 복이 되었지만 굉장히 무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매하고 무능하고 아주 유약하고 이런 황제예요. 그래서 이 중종 대신에 그 황후가 날뛰는 겁니다. 여기도 중종 대신에 이 위황후가 자기 무능한 남편 대신에 정치적인 세력을 막 키웁니다. 키우고
그리고 그 딸이 있는데 안락공주라고, 안락공주. 이것도 엄마하고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녀가 굉장히 그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고 막 좀 정권을 행사하고 막 그런 식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척천무후의 딸. 척천무후가 사남 이녀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이녀 중에서 그 큰 딸은 어릴 때 척천무후가 자기가 그 계략을 써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황후한테 덮으시고 황후를 나중에 폐위하게 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태평공주. 이 태평공주가 그 자기 어머니 척천무후를 많이 닮은 딸이에요. 용모도 닮았고, 그러니까 용모는 이뻤겠죠. 그러니까 성격 같은 게 굉장히 아주 뭐라고 그럴까, 권력욕이 아주 강하고 또 똑똑하고 과단성 있고 하여튼 엄마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닮은 딸이에요. 그래서 이 척천무후의 딸 태평공주가 또 자기 세력을 키우고 이 위황후와 그 위황후의 딸 안락공주는 또 이렇게 자기들 붕당을 만들어 가지고 세력을 키우면서 서로 이제 대립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위황후는 자기 남편의 어머니가 척천무후잖아요. 척천무후가 정말 저 밑에 참 궁녀에서 단계를 밟아가지고 막 황후가 되고 나중에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황후가 자기도 그렇게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처럼. 황제가 되고 싶은 그런 그 야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딸 안락공주. 안락공주는 어머니가 황제가 되면 자기는 이제 황태녀, 황태자가 아니고 황태녀가 돼서 나중에 자기도 황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진 거예요, 모녀가. 그래서 이 두 모녀가 중종을 결국 독살합니다. 음식에 독을 넣어가지고 독살하고요. 또 독살하고 나서 바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깁니다. 숨기면서 이제 그 자기 척건들 불러가지고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그 중종이 이제 살았을 때 뭐 이렇게 유언장 같은 거 남기잖아요. 그죠? 그 황제가 남겨놓은 유조 또는 유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첨삭을 합니다. 내용을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거기에 그 자기 동생 상왕 2단의 참정 그걸 하락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참정 배제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시동생이죠. 시동생을 참정하지 못하도록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를 딱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종의 사남 이중무를 이제 황위에 올립니다. 16살짜리. 그리고 이제 위후가 섭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위후가 이제 황제도 어린 황제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가 섭정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밟아가는데 딱 눈에 가시가 상왕 2단과 태평공주예요.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 두 사람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궁중 내에 위후를 지지하는 위후파 그리고 반위후파 이렇게 갈라져서 대립하는 겁니다. 자, 그 반위후파는 그 이윤기 그리고 태평공주는 이윤기의 고모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2단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반위후파 대립 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윤기가 고모 태평공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엄밀하게 위후 제거 작업을 추진합니다. 자, 근데 이 위후는요, 어린 황제 16살짜리 이중무를 정이 없고, 이제 병권도 장악하고, 세력이 상당히 강대했지만, 그 척천무후, 무척천과 비교될 만한 그게 아니에요. 그만한 그런 뛰어난 능력도 없고, 네. 그리고 척천무후는 백성들 한테 굉장히 민심을 많이 얻었는데 위후는 민심도 못 얻었어요. 민심도 못 얻었고 정권 욕심만 많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이런 위시 일족과 또 이 위시 당파의 어떤 교만, 뭐 사치, 무도함 이런 것이 오히려 각계각층에 큰 불만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위후는 이제 상왕 2단 그리고 태평공주, 이윤기의 집 이런 거를 군사들회가 딱 이제 감시하게 합니다. 감시하게 하는데 이윤기가 먼저 선제 그걸 합니다. 자, 이윤기 이제 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정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그 관건이 현무문을 궁중의 북문인 현무문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무문을 지키는 우림군 이거를 장악하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그 현무문 지난번에 당태종 할 때 당태종이 그 현무문의 변을 일으켰잖아요. 그 현무문을 변해서 당태종 이세민이 그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형 이건성 태자 이건성과 동생 이원기를 죽여가지고 그 정치적인 그 입지를 다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무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림군, 그 현무문을 지키는 그 우림군이 평소에 이 위시 일파의 전횡에 좀 붕괴해온 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흔쾌히 이 정변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막 이제 위후를 이제 잡으러 다니는데 위후가 이제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뭐 참수됐어요. 참수되고요. 이 안락 공주는 이 우림군이 막 이렇게 막 하는데도 돌아가 막 이러는데도 안락 공주 그거는 까맣게 모르고 거울 보며 화장하다가 군인들이 막 그러니까 눈썹 삐뚤어진다고 자기 눈썹 그리다가 눈썹 삐뚤어진다고 막 이렇게 투정하다가 또 그 자리에서 죽고 네 그래서 위후 안락공주 뭐 이런 위후 집단이 다 이제 주멸된 겁니다. 주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윤기는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하룻밤 사이에 깔끔하게 다 대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이중무 중종의 사남 16살짜리 그 황제 그 소제라고 하거든요. 소제. 이중무를 이제 태평공주가 막 그 좀 압박을 해가지고 다그쳐가지고 상왕 2단에게 황위 선양을 하게 합니다. 황위를 양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종이 다시 황제가 됩니다. 예. 중종과 예종 다 한 번씩 폐위됐다가 다시 보게 되는. 자, 예종이 다시 복위합니다. 예종은 바로 이윤기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정변 후에 이윤기는 평왕에 봉해지고 이어서 태자로 책봉됩니다. 자, 이윤기는 예종 2단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인데 위에 두 형이 있어요. 두 형이 있으면 태자가 될 수 없잖아요. 원래 장자 우선이고. 그런데 이 예종의 장자 이성기는 공이 있는 자가 태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울면서 자기는 안 하겠다고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예. 그리고 둘째 형 이성이도 권력 욕심이 없어요. 아마 이성이 두 형제는 아마 자기 아버지 예종처럼 좀 권력욕 같은 건 좀 적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신들도 이윤기가 태자에 책봉되어야 된다 하고 나서가지고 결국 삼남 이윤기가 황태자에 책봉됩니다. 자, 그래서 이윤기 정변을 이끄는 참 비범한 담력 그리고 또 아주 재력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인정한 것 같았죠. 자, 위후 집단 주멸되고요. 이제 당나라 전국은 호전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종을 복위시키는 그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 두 사람 있죠. 예종의 동생인 태평공주 그리고 이제 이윤기. 그런데 이 태평공주가 이제는 좀 문제를 일으킵니다.
태평공주. 아까 측정무구 성격하고 거의 아주 닮았다고 그랬죠. 자, 태평공주가 굉장히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을 합니다. 그 집에 창고에는 정말 재화가 가득 찼고요. 정말 궁저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그 국정에 막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국정농단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조카 이윤기를 막 공격합니다. 그전에는 이윤기하고 힘을 합쳐서 정변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이제 평화시대가 되니까 이윤기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이 태평공주도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데 황제가 되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뭔가 좀 그 태자를 좀 만만한 태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국정도 주물르고 싶고 이런데 이용기는 너무 능력이 있고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용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합니다. 뭔가. 그리고 이제 그 예종하고 그리고 오빠 예종하고 저 아들 이윤기 부장을 자꾸 이간질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윤기하고 태평공주 고모 조카 간에 대립이 좀 격화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종이 그 황제로 이제 다시 복위한 지 2년 후에 예종이 자기 아들 이윤기에게 그 황위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윤기가 27세 아주 청년의 나이로 황제에 등극합니다. 자, 등극하고 난 후에 그 가뜩이나 좋지 않은 고모 태평공주하고 대립이 점점 첨예하게 됩니다. 자,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 현종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 고모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태평공주 주사를 하려고 밀모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중간에 누설됐어요. 누설을 대니까 태평공주 측도 현종 폐위를 밀모해가지고요. 우림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종 측이 미리 그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제압해버립니다. 그래서 태평공주는 저 산사로 도망쳤다가 사흘 후에 집으로 와서 사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평공주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궁정의 투쟁, 이런 투쟁 속에서 그 현종 이윤기는 굉장히 단련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어떤 역량을 자꾸 이렇게 축적해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당나라 최전성기를 이루는데 하나의 중요한 바탕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개원해치. 자, 현종이 27세에 즉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꿈이 큽니다. 웅대한 뜻을 품고 이 당나라, 잠깐 좀 어지러웠는데 이 당나라를 다시 부흥시켜야겠다. 그런 포부를 안고 아주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승, 장구령 같은 굉장히 유능하고 충성심 강한 재상들, 이런 재상들을 기용해가지고. 저 요승이라는 사람은 척전무후가 기용한 사람인데 이때 벌써 60 몇 살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이 사람 장구령은 굉장히 시인으로도 유명하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기용해가지고 개혁 정치를 단행합니다. 개혁 정치, 율령도 반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정 관리들의 상벌을 엄정하게 합니다. 엄정하게 하고 환관과 인척을 정사에 관여치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윤기 자기 형제들 5남매, 5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많은 그거를 많이 베풀지만 정치 쪽으로는 어떤 그런 지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유능한 인재 등용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뭄 때 황궁의 살을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진 정치를 베풀었어요. 이 요승이 그 치국을 위한 10가지 그거를 이제 내걸었는데 그거를 다 이 현종이 다 포용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로. 자, 이 현종이 이제 백성을 위한 정치에 진력합니다.
진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그 서안 부근에 종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유명한 산. 시에도 많이 나오는 산. 종남산 누간대 하는데 비가 하나 있는데 노자 현현비 하는 비문에 보면 이제 현종이 국사를 맡은 이래 30년간 사경에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쓰겠습니다. 아주 꼭두 새벽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황제가 정치 백성을 위해서 정치 진력을 하니까 국력이 그 강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장안은 이미 뭐 태종 때부터 뭐 척척무를 거쳐면서 굉장히 참 국제 도시화가 됐고, 근데 더 정말 아주 세계적인 그런 도시가 됐고, 아주 뭐 이 인구도 엄청 늘어나고 참 물자가 풍족해지고 막 정말 그 사람들이 길에 떨어진 것도 춥지 않을 정도로 도둑도 없고 막 태평성세의 그 특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태종 때의 정관지치라고 그랬잖아요. 태종 때 아주 나를 잘 이끄는 정관지치. 이 태종 때 연호가 정관이거든요. 그리고 현종 때의 개원지치. 개원이 현종 때의 그 연호입니다. 전반부의 연호. 개원지치. 이거는 당나라 태평성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지치, 개원지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태평성대. 자, 당현종, 이윤기의 초상. 여기 당현종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당현종의 이제 가족을 한번 보면요. 자, 왕황후와 무해비를 한번 봅시다. 황후, 왕씨. 왕황후는 이윤기가 임치왕 시절, 그러니까 조금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요. 그 척척무후 시세 때 조금 힘들게 살 때 그 임치왕 시절부터 함께 그 고락을 함께 온 조광지처입니다. 두 사람이 원래는 사이가 좋았었어요. 좋았는데 이제 현종이 이제 또 이제 후비도 이제 뭐 여러 명 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왕왕군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좀 조금 멀어지고 좀 그 애정이 조금 식어졌죠. 식어졌는데다가 이제 무회비라는 아주 미모의 또 후궁을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현종이 아주 푹 빠집니다. 자, 이 무회비는 척척무후 쪽이에요. 저 무회비의 조부하고 현종의 조모 무척천, 여기가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자, 그래서 이 무회비도 굉장히 척척무후의 어떤 그걸 많이 닮았어요. 미모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총명하고요. 총명하고, 그리고 또 아주 당돌하고, 안하무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현종이 굉장히 총애합니다. 그래서 황후망씨라든지 그 전에 총애했던 뭐 후궁들 조렵이라든지 황보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좀 멀어지죠. 자, 이 현종과 사이에 무회비는 7아이를 낳았어요. 4남 3녀. 요 중에서 2남 1녀를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2남 2녀가 남았어요. 자, 현종은 그 중에서 특히 셋째 아들 수왕, 이모, 이름이 이모입니다. 이모. 현종의 아들이 한 30명쯤 됐다 그래요. 그 30명 아들 중에서 이모는 18번째. 이모를 특히 총애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용모도 좋고, 성격도 온화하고, 단아한, 단정한 이런 사람이었대요. 자, 이 왕황후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근데 무회비는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이남이녀. 자, 그런데, 무회비가 좀 안하무인 성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은 왕황후가 좀 질책을 했나 봐요. 하니까 이 무회비가 그걸 현종한테 아주 좀 과하게 좀 거짓 고자질 비슷하게 막 울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현종이 좀 화가 났죠. 그런데다가 왕황후는 현종이 막 무회비만 총애하고 이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좀
별로 고운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무뚝뚝하게 대하고 가끔은 또 불손하게도 대하고 좀 황후도 좀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이 났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현종은 이제 왕황후를 점점점 싫어합니다. 근데 아들 못 낳는데다가 무해비 자주 왕황후 험담합니다. 계속 귀에 베개머리 송사 험담하니까. 그래서 이제 왕황후를 아들을 못 낳는다 하는 이유로 폐위시키러 갑니다. 폐위시키라니까 이 황후가 그걸 알고 폐위되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오빠의 조언에 따라 가지고 벽력목,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벽력목, 벼락 맞은 나무, 벼락 맞은 나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뭐 도장도 많이 파고 하는데 이 벽력목에다가 천지하는 글자, 그죠? 하늘천, 땅지. 천지라는 글자하고 남편 현종의 이름 이윤기 이거를 이제 새겨가지고 그걸 자기 몸에 차고 다니면서 아들 낳게 해주기를 이제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무해비가 그걸 또 고사질합니다. 좀 나쁜 쪽으로 고사질했겠죠. 그래서 현종이 결국 왕황후를 폐위합니다. 자, 폐위하고 이제 황후 자리가 없으니까 총애하는 무해비를 황후에 올리려고 했는데 조정 대신들이 극력 반대합니다. 첫째 이유가 무해비가 성이 무시잖아요. 무시. 안 그래도 당나라가 척척무후, 그죠? 무후, 무조. 이름이 무조 아닙니까? 무시성이, 그 척척무후 때문에 당나라가 망했잖아요. 15년간 당나라가 없었잖아요. 주나라 세워가지고. 나중에 당나라가 다시 이제 그 국호를 되찾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시는, 무시하고는 한 하늘 아래 그 살 수 없다만 이 정도로 조정 대신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황태자가 이미 책봉돼 있어요. 황태자가 후궁 조렵이 과거에 굉장히 총애했던 빈데 그 조렵이 소생의 이영이라는 이름의 황태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만약 무해비를 또 황후로 한다? 그리고 무해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해비 아들 있고 지금 이미 황태자 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무슨 피비린내가 날지도 모르고. 그래 여러 가지 점을 들어서 조정 대신들 극력 반대해서 무해비 황후로 삼지 못합니다. 현종이. 자, 근데 현종이 30명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황태자 이영, 다섯째 악왕 이요, 전부 다 이제 왕의 지위입니다. 여덟째가 광왕 이거. 요 세 황자의 어머니는 모두가 현종이 과거 임치왕이던 시절에 총애했던 여자들이에요. 후궁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종이 지금은 무해비를 총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어머니들도 다 지금은 이제 좀 현종의 관심거리에서 멀어진 총애가 식은 사이.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총애가 식으면 자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자식들도 다 이 세 명이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굉장히 친한 겁니다. 같은 처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무해비는 재상 이인보 아주 간신으로 유명합니다. 재상 이인보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이 세 명의 황자를 이제 모반 혐의로 중상을 모략합니다. 예. 이 세 명 황자가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좀 참 아바마마에 대한 불만도 좀 얘기할 수 있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듣고 모반 혐의로 중상합니다. 그래서 현종이 세 아들을 서인으로 폐서인하려고 할 때 이 재상 장구령 같은 사람들이 아주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종이 세 아들 다 황자에서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얼마 후에 결국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현종이 굉장히 성격이 정이 많고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하고 아주 예술가적인 기질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 자기 아들, 친아들 3명을 이렇게 죽여버린 거 보면 또 그 인간의 어떤 또 다른 측면, 현종의 또 어떤 그런 잔인한 측면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황후를 폐위한 이후에 이제 무회비 조정 대신에 반대해서 황후에는 못 올렸지만 현종이 무회비를 황후와 거의 동등한 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전히 총애합니다. 그런데 무회비가 갑자기 병이 걸려요. 무회비가요. 자기가 중상모략해서 이 세 황자가 죽었잖아요. 이게 죄의식이 됐나 봐요. 양심이 있으면 죄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 같은 거 꾸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이 세 황자가 귀신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공포심이 너무너무 커서 그게 병이 됐어요. 병이 돼가지고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38살인가 굉장히 젊을 때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상 이인복, 무회비하고 이제 짝짝꿍이 됐던 이인보가 수왕 이모, 그 무회비의 아들 수왕 이모를 태사로 책봉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막 여러 차례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황태자 이영이 죽었잖아요. 태자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 황후도 없고 태자도 없어요. 이모를 태자 책봉하시라고 이제 건의를 했지만 현종은 다른 아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충왕 이여라는 사람. 이 사람 나중에 현종이어서 숙종이 되는데 이름이 나중에는 이여에서 또 이형으로 개명합니다. 이 황실에서는 이름 수시로 개명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여를 태자로 책봉합니다. 양귀비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네.